그리고 이제 이거 전에 이제 제가 한 건데 결국 뭐 백모가 주장한 거랑 결국 괴가 같아져요. 제가 조금 먼저 주장한 셈인데, 예, 한미일 삼국 MD는 중국을 감시한다. 자, 한국을 보세요. 글로벌 호크 4기가 있죠.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릴 때 미국 바깥에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이 다른 데 안 팔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나토 운영합니다. 근데 나토는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나토 운영 당연히 유럽 주든 미군이 운영할 겁니다. 그거. 뭐 깃발은 나토군인데 누가 운영해? 실제로 보면 유럽 주든 미군이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외에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 미국 외에 글로벌 호크를 미국이 판매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글로벌 호크 너무 비싸요. 미국 갑질입니다. 갑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몇 대 운영 안 해요. 미국도. 수량이 안 나오는데 엄청 비싸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기가 올라갔죠. 예, 중대형 광학 적외선 위성 한기. 예, EOIR. 이게 이제 거기서 올라갔죠. 저기 어디야? 저기 반덴버그. 예, 미군.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합성계고 위성 이거 4기가 올라갈 예정이죠. 한기라고 잘못 썼습니다. 4기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죠. 초소형 합성계고 위성 수십 기가 올라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개발하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무아브는 또 파생으로 공격을 위한 파생형은 또 별도로 있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정찰 자산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 예, 이게 정지궤도 적외선 위성 19개죠. 정지궤도니까 36,000km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중대형입니다. 당연히 뭐 3톤, 4톤이래요. 예. 그 위성이 19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홀쭉 타원궤도, Highly Elliptic Orbit이라고 HEO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높은 데는 정지궤도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요. 예. 이게 무슨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2대. 그 다음에 동기궤도, 지오싱크로너스 위성 한기로 이루어진 23대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우주기반 적외선 감시 시스템 SBIRS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구 모든 곳이에요. 예. 어디든 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화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화염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름이 끼면은 구름 때문에 뭐 좀 좀 감도가 떨어지겠지만 뭐 한 8, 9km 정도 그 발사해서 8, 9km 상공에 올라오면 감지가 되는 거고요. 늦어도. 그 다음에 구름이 없으면은 뭐 발사하자마자 그러니까 발사대에서 화염 뿜기 시작하면 바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이거 말고도 물론 무지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SBIRS죠. 그래서 이 정도 가져가면 뭐 이거 뭐 꼼짝 말하지 한마디로. 예, 꼼짝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 도발이 삼국 MD를 결과했고 결국 이건 삼국 동맹을 결과할 것이다인데 이건 저는 입장은 좀 달라요. 예, 한미일 동맹이 삼국은 동맹이 아니라 제가 이거 언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2.5국 동맹입니다. 일본이 제대로 그 동맹 역할을 못해요. 절반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건 삼국 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2.5 동맹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은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삼국 간의 결속이 더 강화된다. 맞죠?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문재인의 삼불정책 그거 다 망가졌다. 제가 이제 랴오베이샨 그러니까 중국의 심장부 랴오동반도 베이징 산동 여기가 중국 심장부인데 얘들 그거를 좀 손쉽게 방어하겠다고 북한테 핵과 미사일을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발을 묶겠다고 채워준 거야. 그런데 그런 효과를 가져오긴커녕은 이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 특히 한국의 자주국방이 그냥 치고 올라오니까 오히려 자충수를 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도발은 삼국 MD를 결과했고 결국 삼국 동맹을 결과할 것이다. 저같이 표현한다면 결국 2.5
한미일 2.5국 동맹을 결구할 것이다. 뭐 그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We should also note that with each provocation that North Korea conducts, the trilateral cooperation increases, the strength of the alliances increases, and this is something that is not in North Korea's interest nor in China's interests. Remember that Xi Jinping told the former president of South Korea that he wanted the three no's: no more THAAD, no integrated missile defense, and no trilateral alliance. And the activities and actions of North Korea are really driving towards integrated missile defense and ultimately perhaps to a trilateral alliance.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야, 그 발사전 상황에 대해서는 말이야. 프리런치 데이터는 공유 안 하잖아. 진짜는 공유 안 하네. 뭐 이런 그 참 이상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발사전 감지, 징후 감지는 감시 정찰 정보의 영역이 아닙니다. IRS가 아니에요.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가 아니에요. 이건 첩보 영역입니다. 인텔리전스의 영역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 풀색으로 연두색으로 제가 직접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 번역은 이 인텔리전스를 정보라고 해놨어요. 이거 정보 아닙니다. 인텔리전스와 군사 용어에서는요,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이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인텔리전스는 첩보고요. 인포메이션은 정보입니다. 좀 더 브로드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 용어에서는 search와 seeking이 다르게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search라 그러면 내가 뭐를 찾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대를 뚫레뚫레 보는 게 search고요. seek는 내가 찾아야 될 대상물을 알아. 얘가 어딨나 찾는 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앞대가리에 그 고주파, 그러니까 일종의 레이더죠. 레이더로 쏴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명령받은, 처음엔 지령을 때리니까 내가 지령으로 명령받은 적기 혹은 적 미사일이 어딨나 찾는 거, 그건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그게 어딨나 찾는 거. 그래서 그건 시커라 그러죠. 그건 시커라 그래요. 서처라고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군사 용어에서 이런 게 엄격하게 구별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전스는 첩보입니다. 군사 용어에서. 인포메이션은 정보고, 좀 더 널널하고 광범위한 뜻이죠. 이 양반이 하는 첫 마디에 보면 인포메이션이라고 안 하고 인텔리전스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어감을 살려줘야 왜 이 발사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 안 하는지. 첩보를 공유할 수 없잖아요. 첩보를 공유할 수가 없죠. 이게 어디에서 새나가서 국회에서 뭐 닥달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블라블라 할지, 아니면 좀 간첩 같은 무슨 어디 정부 관료가, 고위 관료가 외교관이나 좀 간첩 같은 놈 만나가지고 블라블라 할지 누가 알아? 어떻게 책임져? 못 주죠. 문재인 보유국, 이재명 보유국, 더불어민주당 보유국, 중국 공산당 파트너가 되는 민주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소 보유국인데 못 주죠, 당연히. 그래서 참 이런 비판 보고 있으면 이것들이 참 이게 염치가 있는 것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So I think that I speculating, but I think it's in American interest as well as the interest of Japan and South Korea to eventually get there, to share pre-launch data. But I think that's going to be a longer process.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o I think that I speculating, but I think it's in American interest as well as the interest of Japan and South Korea to eventually get there, to share pre-launch data. But I think that's going to be a longer process. 예. 제가 앞에서 좀 덜 잘랐는데 거기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이제 그 저거인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뜨거운 논쟁을 할 수 있는 거리. 이제 한국, 일본의 미군 기지에 전술 핵 폭탄 보관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일본은 일단 못 만듭니다. 다 들고 일어나서 못 만들어요. 한국은 만들려면 만들 텐데 이것도 시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산, 뭐 평택, 뭐 대구
이런 데서 엄청 시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위가 무서워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상징적인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도 거기에 전술 핵폭탄을 갖다 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차할 때 쓸 수 있게 시설만 만들어 놓자란 얘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상징적인 거 해서 뭐 중국 자극할 거 있냐 그냥 때릴 때 그냥 망치로 후드려 까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거 할 필요 있냐예요. 왜냐하면 전술핵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옛날에는 지대지 미사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혹은 야포 포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저기 미트 웨이브라 그래요. 인해 전술을 미트 고기 물결 고기요 몸 미트 웨이브라 그럽니다. 인해 전술을 영어로는 군사학에서. 그러니까 소련군이 미트 웨이브를 쓰거든요. 이게 중공군이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소련군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해 전술로 쫙 밀려 들어올 때 이게 포탄과 적에 부족해서 다 못 죽인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전술핵으로 조져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구를 생각하고 했고 그걸 국내에 갖다 뒀다가 90년대에 다 뺐죠. 그래서 빼갖고 그럼 보관됐냐 아닙니다. 다 해체했습니다. 이 핵무기는요. 새똥처럼 여러 군데다 갈겨놓으면 갈겨놓을수록 그 관리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미 해군 함정에 핵 토마호크가 없는 거예요. 토마호크를 핵 토마호크 만들자는 얘기가 벌써 한 기십 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미 없어요. 또 INF 문제도 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도 있고 이 핵무기 관리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그 단거리 지대지랑 야포 포탄 형태의 전술핵 싹 걷어갖고 다 폐기 처분해 버렸어. 그런 전술핵은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란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재배치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뺐다가 다시 이거 갖다 놓다가 재배치잖아. 근데 이거 빼서 없앴어. 그리고 전혀 다른 물건이야. 이런 물건이야. 그럼 이걸 갖다 놓으면 이게 재배치입니까? 신규 배치죠. 그 지금은 F-15, F-16, F-35, B-2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이에요. 지중관통 폭탄. 제가 B-61 패밀리죠. 이 폭탄을 이 비행기 투하 공중 투하 폭탄을 보관하는 창고를 주한 미군 기지, 미 공군 기지가 되죠. 당연히 이게 공군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일 미 공군 기지에 만들자 이 소리예요. 이 사람 로버트 피터스의 주장은. 근데 이 주장을 할 때도 첫 마디가 personally 그런다고. 영어로 personally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라고 한정하는 거예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Personally, I'm open to building nuclear weapons storage sites in Korea and Japan, not to put nuclear weapons in there immediately, but to hedge against the day in which we may need to put nuclear weapons in there. Washington is taking this issue very seriously, and I think they're taking prudent steps to assure our allies and deter our mutual adversaries. I think that is a prudent move, and I think that it would demonstrate strategic reassurance to South Korea and strategic resolve that we are committed to the defense of Korea. But I would also say we are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You know, we have 28,500 troops there. We are going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all threats from North Korea. Full stop. 네. 그러니까 전술핵 보관 창고를 한국이나 일본에 만들자라고 하면서 말을 한 자락 비판적인 말을 깔죠. 데이비드 맥스웰은 앞에 이제 그 로버트 피터스는 그걸 만들자는 걸 주장하지만 이 그 맥스웰은 보면 어감이 그거 참 그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미 워싱턴 그 선언이나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한국에서 여차할 때 미국이 핵무기를 깐다라는 의지가 이미 확고하다. 이런 게 쭉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맥스웰은 조금 다른 관점을 얘기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스웰 관점에 오히려 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로버트 피터스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초강수로 둬야 이거 굉장히 초강수거든요. 전술핵 보관 창고를 주한 미 공군기지에 만든다는 건 초강수란 말이죠. 이 정도 초강수를 둬야 중국이 정신을 좀 차릴 거다. 그러니까 즉 북핵은 북핵 반점이다. 그 오나가 중국이다. 그래서 그 목표는 이런 초강수의 목표는 이 정도 하면 뭐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한다 만다 뭐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 개발 그만둘 거고 중국도 정신 차려 갖고 북한을 다시 제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And I think that if we in the United States are forced to reopen nuclear weapon storage sites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activities going on north of the DMZ, then I think it behooves China to think, you know what, maybe it doesn't make sense for North Korea to continue on this cycle of provocations, to continue to develop nuclear weapons, to continue to test long-range missiles that can strike North America. That may be a way to convince Beijing to try to pull North Korea back in.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버트 피터스가 이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 폭탄이에요. 이거는 옛날과 같은 게 아니에요. 전술핵 폭탄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게 이런 초강수를 두면 중국이 정신 차리고 북한을 주저앉힐 거다. 북한을 내세워서 핵 도발하는 짓을 이제 중국이 그만두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그 데이비드 맥스웰이 정확히 반박을 합니다. 저는 이 데이비드 맥스웰의 반박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예, 많이 동의를 해요.